자, 안녕하십니까. 21회 주식뉴스공장 9월 18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참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 모닝 브리핑, 아침 브리핑 부분들 진행하면서 관세 부과 예정되어 있다. 2천억 달러에 25%가 아니라 10% 관세 부과됐고 8시 전에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송출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얘기 드렸고 관세 부과가 결정이 났어요. 최근에 이제 1, 4분기 SK하이닉스 실적,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 기본 40%도 50% 영업 수익률 자체가 나옵니다. 일반 제조업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야. 일반 뭡니까? IT 쪽이 뭐 게임주 정도 그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일반 제조업 기반으로 한 회사가,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넘버 10 안에 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대부분 한 10%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미 월등하게 넘어서서 1, 4분기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고 발표가 나오니까 SK하이닉스 돌이켜보면 주가가 더 빠졌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오늘도 금일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모두 반응을 말씀드릴 얘기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됐을 때 긍정적인 뉴스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뉴스도 보고 내용도 보면 막상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됐을 때 주가라는 부분 선반영 부분 되고 뉴스 플로어가 오픈되면 효용 가치가 없죠. 그 전에는 불확실성으로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걸로 변동성이 나오지만 막상 내용이 나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늘 미국의 관세가 2천억 달러 부분 되고 10% 부과가 결정이 났습니다. 오전장에 장중에 블룸버그 기사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올려드렸죠. 근데 중국 증시는 상하이가 1.8% 급등이 나왔고 선전은 1.6% 급등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부과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오후장 들어서 중국에서도 보면 보복관세 하겠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오전에 2천억 달러 부분 관세에서 보복관세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추가 2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여러가지 내용들이 오픈이 됐는데 중국 증시는 1.8 거의 2%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넌센스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 기대감이든 불확실성이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하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고 막상 그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어떤 분기점 부분들이 만든다 하면 이제까지 파동과 반대적인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들이 8천억 계약 가까이, 어제는 또 매도가 나오고 그 지난주에는 또 매수가 거의 장중에 9천억 계약까지 들어왔죠. 지난주 금요일장에 장중에 9천 계약 매수가 들어왔고 장 마감 때는 3천 계약 매수로 마무리됐고 어제는 또 선물 매도가 나오고 오늘은 선물이 또 거의 9천 계약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특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동성 장세 369, 12 선물 옵션 동시 만기뿐만 아니라 옵션 만기 때도 너무 1년에 빈번하게 이 변동성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파동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그 설명을 드렸던 그 효린의 민박 이효리 씨가 결혼 어떻게 해? 이상순 씨하고 결혼했는가 얘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번 얘기를 좀 드렸죠. 이효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흥을 내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 기복 자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극점을 찍었다가 기분이 떨어지면 또 극점을 찍는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보합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진폭 자체가 너무 커요. 근데 이상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봐도 그냥 계속 보합선에 있고 기분이 나쁠 때 봐도 보합선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 동화가 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선물 가지고 지금 8천 계약, 그 다음에 그 무역전쟁 관련된 우리 관세부가 2천억 달러, 뭐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 거기에 따라 또 출렁거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체크 정도만. 왜? 거의 이제 9개월, 10개월 정도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간선거가 이제 뒤 40일대 남았어요. 50일대에서 40일대. 계속 뭔가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일단락을 됐던가 아니면 하나의 그 이제까지 뭐 거의 1년 이상 동안 끌어왔던 이 프로젝트에서 결론 부분들을 일부라도 내야 되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관세부가 2천억 부분들을 했는데 10% 부과한다고 했는데 25%가 아니라 소비 시즌이니까 그리고 관세 역관세 부분들 들어오면 또 10%를 향후에도 20% 이상을 올리겠다. 계속 나는 늑대다 양치기 소년의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전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죠. 물론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향 부분들로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2% 가까운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투자 심리 부분들, 투자자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거기에 역발상 접근 부분들을 하는 모습이 오늘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는 선물 9,000개가 가까운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어제 뭐 오늘 새벽에도 보면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도 보면 관세 부과 부분들 되니까 여갈피를 통해 가지고 32조 정도 유동성 부분들 공급을 좀 했죠. 공급을 하고 인민위원회 자문위원이 위원회에서 무역전쟁의 중국 경제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해종합지수는 1.8%의 반등 부분들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8,000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하고 나요? 남북 정상회담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3시 반 40분 정도부터 그 100 무슨 과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제 환담 나눈 내용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부터 이제 정상회담 부분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데 확구는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려진 것 같아요. 오늘 정상회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오전 순항공항 그 도착부터 그 다음에 오전 일정 부분들은 스킵 부분들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정이 여기가 빼곡빼곡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만남 자체 부분들에 하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까요?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은 미국에 다 몰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그 논의 부분들이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김현미 뭐 국토부 장관도 갔고 일반 우리나라 장관급도 다 가긴 했습니다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재계 인사들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전 비즈니스 미팅? 이렇게 경제 제재가 완화됐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민간 자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미팅 느낌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느낌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속도 부분도 상당히 가속화되게 진행돼야 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내일 거의 뭐 모레는 내일 저녁 공개되면 뭐 내일 합의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종목군들도 보면 이제 그 뭐 현대리베트라든 현대로템 기존의 주도주들 있죠. 기존의 주도주들은 계속 뭐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아요. 주도주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말에도 이제 다시 그 연휴 기간 때 독일 사례 부분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생각을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어떤 생각 부분들 남과 북이 경제제재 부분들이 시나리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확장된다는 시나리오 부분들 했을 때 확장해서 했을 때 어떤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어떤 산업 부분 H 개발 부분들에서 이쪽 서해안 쪽 동해안 쪽 그 다음에 경원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경원선 쪽부터 연결됐을 때 러시아 쪽하고 어떻게 플러스 알파 부분 만들고 중국의 단동 쪽에도 어떻게 만들 건가 여기에 관련된 산업군 그 다음에 거기 후방산업군 전방산업이 그쪽이라면 후방산업군은 또 어떤 걸 건가 이것까지 계속 이거 생각하는 거야. 장중에 그 종목군 한두 종목군 흐름 부분들 계속 A 주시하면서 단타 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큰 돈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혼자 막 뛰는 것 같지만 혼자 막 그 흥이 좋았다가 어변등락 부분 되면 흥이 좋을 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쟤는 흥이 많은가 보다 하고 하지만 또 다운되면 더 떨어지죠. 막 혼자 막 변동성을 일으켜 가지고 되게 진폭이 큰 것 같지만 결과로 보면 멀리 못 뛰어요. 장 중에 단기 종목군 하나 두 개 이거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재미는 있죠. 스릴은 있죠. 낚시처럼 손맛이 탁탁 느껴지니까.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림 시나리오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려놨을 때 거기에 종목군들도 압축해가고 그 압축해 나간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는 종가 정도만 확인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파동 자체가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됐을 때 1년 파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5년, 10년짜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왜? 주변 왁구 부분들은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9월 18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에서는 참 넌센스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2천억 달러 10% 부과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 1.8% 급등이 나왔고 선전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